이번 비전이 기존에 있던 정신건강 정책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보니까 꽤 상당히 많이 투입되거든요. 1,115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재원 조달 우선 문제는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나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우선순위 어디에 동료에 따라서 재원 조달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제 정신건강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체계로 묶여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또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별도로 대응했던 부분을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엮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 나가겠다, 사실은 하는 어떤 의지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동사무소도 그렇고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떤 정신건강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어떤 신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 나가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문화 강국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신 건강의 문제고, 단순히 자본주의 시대에 부자로 사는 걸 넘어서 문화가 활성화된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의 정신 건강이 높아지는 수준이고, 우리 전주라고 하는 지역의 철학과 사상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행정에 스며들었을 때 문화 강국으로서 제대로 된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하나의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서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우리 전주시의 모습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 전주 시민들의 어떤 정신 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좀 바탕이 돼야 또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시장님이나 혹은 시민들께서 알려주시면. 그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뭐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인데, 사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보니까 한 2020년부터는 전국 평균이나 어떤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전주시가 자살률에 대한 측면에서는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떤 건강 조사 자료를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우울증상 유병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24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한 3.9%고 우리 전북은 한 3.8% 정도 되는데, 우리 전주시는 한 4.1%로 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트레스 인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전국은 21.2%, 그리고 우리 전북이 한 22.7%인데, 우리 전주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인지율이 25.6%로 전국 대비 내지는 우리 전국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이라는 부분도 요건 전국 한 평균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전주시가 자원봉사 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아가는 것도 정신건강 어떤 으뜸 도시가 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에서 관주도로 직접 나서는 측면보다는 포인트를 올려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전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요인 내지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좋아서 하고
기분이 좋고 자원봉사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행정에서 도와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좀 행정은 나아갈 생각이고 근본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건강의 부분에서도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거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향후 뭐 그런 센터나 뭐 교육 프로그램이 좀 갖춰질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즘 또 스마트폰 중독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기에는 아마 뭉뚱그려서 써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프로그램 안에 그리고 집어 넣어서 그런 문제까지도 좀 해결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그 소프트한 측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우리 청년층의 정신 건강에 많은 문제가 앞으로 생길 거다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사실 나오는 얘기고 특히 저는 이제 중학생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3년을 마스크를 쓰고 3년을 중학교를 보낸 친구들의 정서 발달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보면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도 3년 동안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인 문제가 성장해야 되는 시기인데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친구를 만났다 하는 부분이 삶에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발전, 성장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3년간의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행정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최근 아마 언론에서도 제가 봤는데 오히려 지금 10세 이하 어린 정말 유아기에 이런 어떤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제가 뉴스도 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까지 행정에서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정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라든지 학교에서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할까? 된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항상 고민을 하던 문제였고 그래서 어느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엮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 스트레스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주시 전체가 갈 수 있는 어떤 정신건강 웃돈 도시로 갈 수 있는 충분히 그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미술 분야에서도 모든 분야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글 서예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우리가 그 수묵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활동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를 먼저 신경을 썼던 국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사실은 산업화 또 그저 경쟁 또 경제 어려워지는 문제 어떤 코로나의 문제 또 요즘 폭염의 문제 그래서 뭔가 소홀해질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